병원 MSO, 똑똑하게 운영하고 행정처분 피하는 필승 전략. 안녕하세요. 수많은 병원들의 든든한 파트너, 의료기관 전문 행정사 김무현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MSO 병원 경영 지원회사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절세와 수익 이전을 목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MSO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결국 탈세, 사무장병원 의혹에 휘말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물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MSO의 본질과 법적 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절세라는 달콤한 유혹에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MSO 운영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MSO 운영, 병원 문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병원장님들이 MSO를 통해 인건비, 임대료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반 비용을 MSO로 이전하여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MSO로 배분하여 가족 명의로 수익을 이전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실제로 일부 컨설팅 회사들은 이러한 병원장님들의 요구에 맞춰 MSO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과도한 절세만을 목표로 하거나 MSO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만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SO가 병원의 인사, 노무, 회계 등 핵심적인 경영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심지어 진료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MSO 운영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이 됩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MSO의 설립 목적과 운영 실태가 불투명하거나 병원과의 거래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즉시 탈세 혐의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환수, 과징금 부과, 의료기관 업무 정지, 심지어 개설 허가 취소와 같은 치명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MSO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문을 닫아야 했던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의 재정적 손실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명예, 실추와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명하게 MSO를 운영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MSO를 현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의료법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MSO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병원과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1. MSO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명확화. 진정한 경영 지원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MSO는 병원의 진료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MSO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케팅, 홍보, 인사노무자문, 회계세무자문, 법무자문, 시설관리, 의료기기 구매 대행, 의약품 공급망 관리, IT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이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MSO가 병원의 의료인 채용, 진료 방침 결정, 수가 책정 등 핵심 진료 행위에 관여하는 순간 사무장병원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해야 합니다. MSO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병원 경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경영, 컨설팅 등 구체적인 지원 업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과의 거래 관계 투명성 확보, 정상적인 거래 대가 설정. 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명목상의 거래만을 하는 것은 탈세나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MSO나 컨설팅 회사의 요율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및 증빙 자료 철저, 내역 등 철저한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현지 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증빙 없는 자금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용역 계약서 명확화, MSO가 병원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용역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MSO와 병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모호한 표현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MSO의 독립성 유지. 별도 법인 운영. MSO는 병원과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병원과 MSO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리하고 회계장부도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사 및 조직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MSO의 임직원은 병원의 임직원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MSO 직원이 병원의 의료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병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MSO의 사무실은 병원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MSO의 독립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건물 내에 있다면 명확하게 공간을 분리하고 별도의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A 피부과의 경우 MSO를 통해 병원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전문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MSO는 온라인 광고, SNS 마케팅, 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매월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MSO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마케팅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병원의 진료 내용이나 의료진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행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로 증빙됩니다. 이러한 경우 MSO는 병원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합법적인 지원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성형외과의 MSO는 병원장 자녀가 대표로 있으며 병원의 모든 회계 업무를 MSO에서 처리하고 심지어 의료기기 구매도 MSO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MSO의 직원들이 병원 내에서 환자 상담 업무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진료 행위에 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결국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현지 조사 후 막대한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 조사,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불리한 확인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아무리 철저하게 MSO를 운영한다 해도 예기치 않게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현지 조사 통보 시 즉각적인 행정사 자문. 현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서 대처하려 하지 마세요. 즉시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현지 조사의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원 측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2. 확인서 작성 시 주의 또 주의. 현지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조사관들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병원 측의 해명 등이 기재되는데 이 내용이 향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리한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세요. 조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절대 추측성 답변을 기재하지 마세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 요청하세요. 확인서 작성 후에는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입회하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사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정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확인서의 내용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재검토 및 사본 확보가 중요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훑어보고 확신이 들 때만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확인서 사본을 확보하여 향후 대응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소명 자료 준비. 현지 조사 기간 동안 MSO와 병원 간의 모든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장부,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숨기려 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 행정의 든든한 파트너,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를 지정하세요. 병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보건소 등 수많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잡한 법규를 근거로 상시적으로 병원의 운영을 점검하며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영 컨설팅을 받아 MSO 회사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벤처 인증 등 최적의 경영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면 병원의 모든 행정이 올스톱되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심각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로 이어져 병원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병원장님들께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를 지정하여 항시 병원 행정의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법률 및 규제 준수 자문은 필수입니다. 행정사는 병원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지조사 대응 및 소명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지조사 통보 시 즉각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합니다. 행정처분 예방 및 이해 제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잠재적인 행정처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처분을 예방하며 만약 처분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업무 대행이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행하여 병원장님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조정, 환자와의 분쟁, 직원과의 노사 분쟁 등 발생 가능한 모든 행정적 분쟁에 대해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환자가 아프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관리를 하듯이 병원 역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행정사와의 지속적인 자문은 병원이 법률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병원의 소중한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병원 운영의 길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